네, 안녕하세요. 전기 차량에 대한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 및 구성 요소 개발에 대해서 발표할 강윤석 부장입니다. 볼보에서는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 모델 기반으로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전기차는 전기적인 도메인뿐만 아니라 여러 도메인이 합쳐진 멀티 도메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상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때 시뮬링크와 심스케이프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팀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이를 하나의 툴로 통합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멀티 도메인 시스템을 모델링 하실 수 있는 메스웍스의 물리 모델링 툴인 심스케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본 섹션에서는 전기차의 컴포넌트 개발에 있어서 직관적이고 강력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방식인 심스케이프를 활용한 물리 모델링 방식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 전기 엔지니어, 기계 엔지니어 등 여러 분야의 팀이 복잡한 시스템의 설계 및 검증을 수행하는 데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에러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발 시간 단축과 품질 향상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구성 요소를 봐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징 스테이션으로부터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받아서 차량에 충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있겠고요. 전기차는 차징 스테이션으로부터 충전하여 배터리 팩에 전기를 저장하고 전기 모터와 파워 컨버터 및 파워 트레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보고자 하는 컴포넌트는 차량의 구동력을 만들어내는 모터와 주요 에너지원인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를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겠고요.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컴포넌트에 원하는 전력으로 변환해주는 전력 변환 장치인 컨버터와 인버터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통합 테스트하실 수 있는 비이클 바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전기차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모델링에 주로 활용되는 모델링 툴인 심스케이프라는 물리 모델링 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심스케이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C 모터나 렉티파이어, 하이드로닉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레프리저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인 시스템을 모델링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물리 모델링 툴입니다. 심스케이프도 시뮬링크랑 동일하게 본인이 만드는 모델들을 그룹핑 하셔서 본인만의 컴포넌트를 직접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모델에 대한 재사용성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시뮬링크랑 심스케이프랑 어떻게 모델링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심스케이프로 모델링 한다고 하면 매스 스프링 댐퍼라는 컴포넌트를 끌고 와서 물리적인 연결 방식으로 모델링 하시는 방법이 심스케이프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식 없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수식을 계산해서 해를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시뮬링크로 모델링 하신다고 하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도출하시고 그 수식 기반대로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모델링 하시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수행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지배 방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뮬링크는 달라진 방정식대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많이 수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심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를 보다 좀 더 쉽게 모델링 하실 수 있는데요. 더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과 동일하게 주어진 스케매틱 다이어그램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얘가 내부적으로 수식을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식 계산 없이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만의 컴포넌트를 만들고 싶으실 때는 매틀넷 기반의 언어인 심스케이프 랭귀지를 활용해서 직접 커스터마이징된 블락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스케이프를 활용해서 모델링 하셨을 경우에 굉장히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물리적인 시스템을 모델링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근데 심스케이프는 방금 보여드렸던 예제처럼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대한 기계 도메인뿐만 아니라 10가지 정도 되는 도메인을 모델링 하실 수 있는 멀티 도메인 모델링 툴입니다. 그래서 전기 도메인과 유체 도메인, 그 다음에 가스와 모이스처 에어 등 10가지 정도 되는 도메인을 하나의 툴 환경 내에서 모델링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또한 이렇게 하나의 도메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여러 멀티 도메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델링 하시는데 하나의 툴 환경 내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스케이프라고 하는 기본적인 물리 모델링 플랫폼 위에서 애드온 제품으로 일렉트리컬 드라이브라인 멀티바디 플루이드라는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들을 각 도메인마다 특화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전기나 열교환기, 그다음에 하이드로린 액추에이터, 멀티바디 시뮬레이션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개발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스케이프는 이렇게 물리적인 시스템을 모델링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성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심스케이프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스케이프로 물리적인 시스템을 심스케이프로 모델링 하시게 되면 심스케이프는 기본적으로도 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테스팅 환경에 해당하는 리얼타임 테스팅인 힐 환경을 구축하실 때 모델을 재사용하셔서 바로 배포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심스케이프는 매틀렛 시뮬링크 플랫폼 위에서 하드웨어 시뮬레이션에 최적화된 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하드웨어 시스템을 모델링 하실 수 있으며 전기, 기계, 유체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하여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의 여러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모터에 관해서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델링 하시는 데 있어서 실제 하드웨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모델링을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 파워 때문에 무한정 정밀한 모델링을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목적에 따라서 모델의 피델러티, 정밀도와 시뮬레이션 속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피델러티에 따라서 단계별로 모델링 하실 수 있고 각각의 어떠한 특성들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스케이프 환경에서는 다양한 정밀도를 갖는 모터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운영 및 테스트까지 테스트에도 심스케이프로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모터 개발 시에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DC 등가 드라이브로 구성하여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로우 피델러티를 갖는 모델은 빠른 시뮬레이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요구사항 설정을 위해서 모터 사이징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정도의 모델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례상수 K값을 변화하면서 DC 전류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확신들을 시뮬레이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에버리지 밸류 컨버터와 선형 PMSM 모터로 모델링하여 빠르게 피드백 제어 설계를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요구사항대로 수행할 수 있는 초기 모터 선택과 피드백 제어 설계 시 유용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스위치드 리니어 컨버터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스위칭 프리퀀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에버리지 밸류 컨버터에서 볼 수 없었던 고조파 왜곡 효과들을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시연 단계에서는 모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모델링을 위해서 맥스웰이나 제이맥과 같은 유한 요소 해석 툴로부터 설계된 PMSM 모터의 비선형 모델을 모델링 하실 수 있고 이는 코일의 자기 저항 차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간 고조파 특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위칭 고조파와 공간 고조파에 대해서 통합하여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조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터의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에너지 손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들도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비선형 PMSM 모터 모델의 열 특성을 추구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열은 모터의 자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터의 전류와 토크의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모터의 열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이 모터에 미치는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통합 테스트 및 운영 단계에서는 스위치 소자도 비선형 스위치 소자로 모델링해서 고정밀도 모델을 갖는 전체 시스템 설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시스템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벨의 정밀도를 갖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모델들은 개발 단계에 있어서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환경 내에서도 수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터 드라이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컨버터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피델러티를 갖는 정밀도를 갖는 모터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스케이프는 전기 도면에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이라는 애드온 제품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종류의 모터 블락들을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 초기 단계에 빠르게 동작시켜 보실 수 있는 DC 모터는 데이터 시트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손쉽게 모터를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DC 모터의 파라미터 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 시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들을 따라서 매개 변수들을 정하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한 선형 PMSM 모터의 경우에도 손쉽게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21A 버전서부터 21년도 버전서부터 제조사별로 스펙을 기반으로 내장된 파라미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든 제조사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선형 PMSM 모터를 모델링할 때는 보통 맥스웰이나 JMac, 모터캐드와 같은 유한요소 해석 툴에서 모터를 설계하고 여기서 그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에서 제공해주는 PMSM 파라미터라이즈드 PMSM 블락에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맥스웰을 예를 들어보면 맥스웰로부터 NCS 포맷의 로우 데이터를 엑스포트하고 그 데이터를 간단한 매틀랩 코드로 매틀랩 변수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 타입에 맞게 블럭의 타입들을 설정한 후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은 모터 모델링에 있어서 다양한 파라미터 설정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밀도를 갖는 모터를 모델링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유스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터 제어 설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PMSM의 고속 제어인 약계자 제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오동작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폴트를 넣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모터 특성에 영향을 주는 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모터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계자 제어 설계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토크 퍼 암페어인 MTPA를 사용한 약계자 제어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기존의 자속 기준 제어인 FOC 제어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다만 전류 지령을 MTP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FOC 제어 같은 경우에는 D축 전류를 0으로 제어하고 Q축 전류만 토크 값에 따라서 생성하면 되는데 약계자 제어 같은 경우에는 D축 전류가 0이 아닌 음의 값을 갖도록 MTPA를 충족하는 전류 지령을 생성하게 됩니다. 최대 토크를 갖게끔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계자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MTPA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파란색에 있는 블락처럼 속도 제어기와 전류 제어기, 파크 앤 클락 트랜스폼, 그다음에 센서 디코딩 등 추가해야 될 것들이 구현되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뮬링크에서 MTPA 및 약계자 제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터 컨트롤 블락스 제품에 있는 데모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는 모터 컨트롤 블락스에 있는 MTPA를 이용한 약계자 제어에 대한 참조 예제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속도 제어 블락 안에 보시게 되면 MTPA 알고리즘을 블락 하나로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은 속도 PI 제어기로부터 나오는 토크 값과 피드백된 속도 값을 이용해서 MTPA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전류 지령 값인 D축과 Q축의 전류 레퍼런스 값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작동 속도 조건에 따라서 약계자 제어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MTPA 제어를 위해서 모터 컨트롤 블락셋에서는 MTPA 컨트롤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 블락은 전류 지령 값을 생성해 주는데 모터 파라미터들을 사용해서 전류 지령 값을 수식 기반으로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락은 SPMSM과 IPMSM 모두를 지원하고 픽스드 포인트와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한 코드 생성도 지원해서 데스크탑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코드 생성도 가능한 제어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튜닝된 약계자 제어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3개의 그래프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레퍼런스 속도와 시뮬레이션에서 측정된 속도 그리고 D축과 Q축 전류에 대한 레퍼런스와 측정된 전류 값들을 그래프로 뽑아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PU 단위로 per 유닛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1이 베이스 속도로 동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1보다 크면 약계자 제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 때 약계자 구간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레퍼런스를 잘 쫓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축 전류를 보시게 되면 1초 때부터 음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약계자 제어기에 들어가는 PI 제어 게인 튜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제어 게인 튜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발표 자료의 웨비나를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동 튜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터 설계에 있어서 폴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이상 감지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모터에 폴트를 넣으면 테스트하기도 어렵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상 모터에 C상에다가 폴트를 넣어서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터를 설계하시게 되면 폴수에 따라서 슬롯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심스케이프 라이브러리에서는 폴트 블락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많은 폴트를 넣을 수 있는 블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롯에 폴트를 넣기 위해서는 이 와인딩 블락을 사용할 것인데요. 실제 폴트를 넣어서 시뮬레이션한 모델은 참조 예제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PMSM 모델을 마그네틱 도메인 레벨로 모델링한 것과 폴트가 없는 PMSM 모델과 비교한 모델인데요. 모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마다 3개의 슬롯이 있는 모터를 모델링한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A상과 B상, C상에 3개의 와인딩 블락이 포함되어서 모델링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기 좋게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A상의 두 번째 슬롯에 폴트를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와인딩 블락의 파라미터 창에는 폴트 탭이 있고요. 여기 여러 종류의 폴트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터의 여러 개의 폴트 상황들을 모사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모터의 이상 감지를 하는 모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터 설계에 있어서 다양한 정밀도를 갖는 모델링 방식과 폴트를 포함한 모터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모터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모터는 온도에 따라서 TN 커브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동작하기 위한 쿨링 시스템이 필요로 합니다. 심스케이프는 멀티 도메인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파트뿐만 아니라 미케니컬과 플로이드 파트들을 하나의 환경에서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차량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요구사항에 맞는 쿨링 시스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V 파워트레인을 모델링 해볼 것인데요. 종방향 차량 모델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모델링 하였습니다. 드라이브 포스는 모터의 토크의 입력에 따라서 차량의 속도를 계산하도록 모델링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 주행을 모사하기 위해 드래그 폴스와 차도의 기울기에 대해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모델링 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간단하게 모델링 하였지만 더 정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모터 쿨링 시스템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모델링한 것이 시뮬레이션 속도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버 모델인데요. 드라이버 조건에 따라서 요구되는 모터 토크 용량을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링크 기반으로 드라이버 모델들을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는데요. 이 블락은 차량이 크루즈 컨트롤 하다가 앞차를 추월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파라미터처럼 차량 속도와 추월 속도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대 페달을 밟았을 때 토크 값들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라이버 모델이 있으면 특정 시나리오 조건에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모터 용량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정 시간 내에 추월할 수 있는 토크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터 블락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터가 있겠지만 시뮬레이션 속도를 고려해서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서버 모터 블락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서버 모터 블락은 다음과 같이 온도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서멀 포트, 열 효과를 표현하는 그런 포트들을 뽑으실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케이싱과 그 다음에 외기 온도를 포함해서 열 모델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터가 동작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터의 최대 온도를 보시게 되면 140도로 요구사항에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주행 시 140도가 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쿨링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모델링을 수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더니 다음과 같이 최대 온도를 넘지 않도록 온도가 제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터의 열 특성을 설정을 하고 쿨링 시스템과 함께 모델링함으로써 모터 쿨링 시스템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의 모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모터 제어기 설계, 그다음에 모터 폴트 및 모터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봐보았습니다.